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차입니다. 이어서 계속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5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 나. 행정관청의 공권력 행사가 없어야 한다. 다. 공권력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라. 공권력 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의존되어 있어야 한다. 자, 보기로 봤을 때 가나 중에 답이 있는 것 같죠? 음, 정답은 나입니다.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3조 부당결부 금지 원칙. 여기서 행정청은 행정작용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되겠고요. 6번. 행정의 자기 구속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가. 행정규칙 또는 행정선례 부존재. 나. 재량 영역일 것. 다. 동정의 사안일 것. 라. 행정규칙 또는 행정선례 적법성. 행정의 자기 구속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가입니다. 자,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행정규칙, 행정선례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풀이 보시면요. 행정규칙 또는 행정선례 존재입니다.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혹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법상 원칙으로 재량 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전의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주로 재량행위에서 재량통제 법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기속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가 않긴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한 처분이 내려져야 그 자기 스스로가 구속당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똑같은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한 페널티가 내려지면 신뢰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신뢰 보호 원칙과도 결부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 패스를 하고요.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의 일반 원칙 적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네, 가. 비례 원칙은 행정 목적을 위한 구체적 수단의 선택함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의 권리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원칙. 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원칙이란 개인이 행정기관의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준 신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한 말이니까 믿을 수 있겠지. 또는 관청에서 한 일이니 틀림없다. 이런 믿음을 말하겠죠. 이렇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 다 독일의 경찰 행정 영역에서 경찰권 발동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서 발전하여 모든 행정 영역으로 확장되어 오늘날은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행정법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 라. 오늘날 비례 원칙은 국가 권력 행사의 일부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헌법적 요청으로 이해되고 있다. 자, 행정 일반 원칙과 거리가 먼 것. 네, 라입니다. 라. 설명 보실까요? 네, 국가 권력 행사의 전부 영역에서 고려돼야 한다. 여기 참에서 문제가 어렵습니다. 잘 보시면 일부 영역인데 국가 권력 행사 전부에 적용되어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적 요청으로 이해되고 있다. 상위의 최고 법원이죠. 헌법. 네, 제4절 문제 보시겠습니다. 4절의 1번. 행정법의 특성 및 기본 원리인데요. 1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없는 거. 1번 민주행정주의, 나 공리행정주의, 다 사법국가주의, 라 행정국가주의. 답이 물론 밑에 보이네요. 라 행정국가주의입니다. 풀이 보시면요. 지금 우리나라 행정법 기본 원리가 아닌 걸 찾아야 되겠죠? 자, 행정국가랑 프랑스와 같이 별도의 행정재판소를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 심판을 하지만 행정법원이 법원 관할이고 최종심은 대법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제도를 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국가가 아닌
사법국가로 보아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죠. 특히 일본의 법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일본 역시 또 독일의 대륙법계와 유사하고요. 영미법계와는 판이한 면이 있습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우리 행정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행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행정조직, 행정작용이 민주화가 포함된다. 다 독립된 행정법원이 없다는 점에서는 사법국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질서 유지해 두는 점에서는 독립국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네, 그래서 기본 원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행정법 기본 원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 라입니다. 자, 여기 독립국가주의 입각하고 있다. 요 문장에 좀 오류가 있는데 보실까요? 독립주의 국가는 사회적 법치국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본권 보장,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에 관한 기술 중에서 독립국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 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법 또는 위에서 말한 보시면요. 다의 사법국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독리가 아니라 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중 행정법의 특색이 아닌 것은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행정법은 공익 실현을 그 기본 목적으로 한다. 행정법은 공공복리나 한목적성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청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행정법의 법원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네, 여기 3번 문제에서 행정법 특색이 아닌 것은 다입니다. 예, 먼저 풀이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행정법은 성문법주의 원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문법, 글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공익우선입니다. 공익실현. 행정법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 공익입니다. 공익. 라는 행정법의 법원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자, 여기 재량이 있어서는 폭좁은 재량이라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요. 또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재량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폭이 좁으면 과거를 회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폭이 넓은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4번 문제. 실질적 법치주의 내용이 아닌 것은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강화되었다. 법률 우위의 원칙이 철저해진다. 3.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권력의 규제보다는 국민의 준법 정신이 강조된다. 여기서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인데요. 그 내용이 아닌 것은 정신이 강조되는 건 아니죠. 권력의 규제는 오히려 더 강조될 수 있어도 틀린다. 라입니다. 자, 풀이를 보시겠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권력의 규제보다 국민의 준법 정신을 강조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양차 세계대전 겪은 후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제 법치주의로 넘어왔습니다. 그전에는 형식적 법치주의였는데요. 그때는 국민의 준법 정신을 강조하긴 했죠. 그러나 현대는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을 할지라도 합헌적 법률이 아닌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심사가 가능하므로 권력의 규제에 중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행정조직의 민주화와 관계가 먼 것. 정치적 중립성, 통제적 직업공무원제도, 행정의 공개와 투명성, 지방분권주의. 네, 틀린 답은 통계적 직업공무원 제도가 아니라 민주적 공무원 제도를 택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이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통제적이냐 민주적이냐 이게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 이렇게 법학을 전공하시면 아닌 경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통제적 지구공무원제를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민주적 지구공무원 제도다. 예, 민주적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 행정법 관계 내용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 현대국가에서 새로운 공권 개념의 확장 이론과 관계가 먼 것은 가. 손실보상 청구권, 나. 행정개입 청구권, 다.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라. 반사적 이익의 보호 이익화. 몇 번일까요? 예, 관계가 먼 것은 가. 손실보상 청구권입니다. 예, 풀이 보시면요. 손실보상 청구권은 전통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권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이다, 제도화되어 있다. 이제 조금 관행적이고 또 현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과거에 있던 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보시면 행정개입 청구권,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 반사적 이익 보호 이익화 이런 것은 현대 국가의 공권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에 관한 기술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무하자가 사전 예방적인 행정 개입 청구를 구체화한 이론이다. 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독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다 일반 주민에게 널리 허용된다. 나 특히 재량권의 영역으로서의 수축 이론은 전통적 편의주의와 반사적 이익관을 수정한 법리다. 자, 그래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다 일반 주민에게 널리 허용됐다. 예, 적합하지 않는데요. 풀이를 보시면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관계자의 이익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 주민에게 널리 다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재량 행위 영역에서 개인이 행정청에 대해서 종국의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하자 없는 적법한 재량 처분을 요구하는 공권, 적법한 처분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재량 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되고 행정 개입 청구권은 원칙상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재량권이 그 0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행정 개입 청구권의 보정을 위한 가장 적절한 소송 수단은 의무이행 소송이지만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어요. 행정작용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자, 따라서 다 일반 주민에게 널리 허용되는 것이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에 관한 기술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 이론에서 주장했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 권력 관계 내에서는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이 제한된다. 나 특별 권력 관계에서 발해지는 행정 규칙은 법규성이 인정된다. 다 특별 권력 관계 내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라 특별 권력 관계 설정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기본권 제한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적합한 답은 네,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를 주장했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틀린 것은 나 특별 권력 관계에서 발해지는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인정된다인데요. 부정됩니다. 내용 보시면 특별 권력 관계에서 발해지는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 내부의 질서 유지에 의해서 규율된 것이기 때문에 법규성이 부정됩니다. 행정 내부의 질서 유지, 법에 정해진 질서 유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4번 문제. 다음 중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태학 처분의 행정 처분성을 인정했다. 이것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군주 정시대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이를 특별 신분 관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 특별 권력 관계에 있는 자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틀린 것은 라입니다. 풀이보시죠. 특별 권력 관계에서도 소의 이익이 있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당시 판례입니다. 우리나라 판례를 다루고 있겠죠. 종래의 특별권력 관계는 특별한 법률 원인에 의해서 성립되며 일정한 행정 목적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를 보아서 이것은 법치주의에 적용해서 배제되는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5번입니다. 특별권력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행정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관한 이론입니다. 권위주의 독일에서 군주 주권과 국민 주권과의 타협의 산물로 발생합니다. 입헌민주정을 취하는 현대에서는 특별권력 관계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었어요. 특별권력 관계 내에서는 기본권 침해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옳지 않은 것. 라입니다. 특히 이 라에서 기본권 침해 제한이 없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앞서 우리가 통치위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탄핵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권력 관계에서도 그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행정개입 청구권에 관한 기술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행정개입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실체법적 권리다.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됨으로써 성립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개인적 공권이므로 공권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행정개입 청구권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거 찾아야 되겠죠? 가입니다. 행정개입 청구권은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타인에 대해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을 말합니다. 나의 경우에는 행정개입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절차법적 권리로 보는 것이 종래의 다수설이었고요. 그러나 오늘날 실체법적 권리로 보는 견해가 점차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 오늘날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에 중심을 두고 학습하시는 것이 문제풀이에 유리하시겠습니다. 제6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행정법에서 요 6절에 있는 분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은 이 분량을 좀 많이 잡고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 법치행정의 원리가 아닌 것은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선법 우선의 원칙. 보기도 조금 특이하긴 한데요. 일단 정답은 선법 우선의 원칙인데요. 선법이란 말이 보기로 잘 나오지 않는데 일단 이게 법치행정 원리를 외우셔야 됩니다. 세 가지인데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말 그대로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법이 창조되거나 수정되고 정정될 수 있겠죠. 법률 우위의 원칙. 법이 우위에 상위에 있다는 것이고요.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것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2번 문제입니다. 법률 유보 범위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는 설이 아닌 것은 학설에 관련 문제인데요. 침해 유보설, 부분 유보설, 권력 행정 유보설, 급부 행정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2번 중요합니다. 대립되고 있는 설이 아닌 것은 부분 유보설입니다. 풀이를 보시면요. 침해 유보설, 전부 유보설, 전부. 예. 권력 행정 유보설, 급부 행정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대립 내용이 나오는데 또 새로운 용어인 신침해 유보설, 본질사항 유보설 등이
서로서로 이렇게 이제 대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 부분 유보설이 좀 문제가 돼요. 이것은 이제 전부 유보설로 바뀌어야 합니다. 네, 3번 문제. 다음 중 법률 유보 범위의 원리가 잘못 설명된 것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요. 같이 보시죠. 침해 유보설이랑 권력적으로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본다. 권력행정 유보설은 침해 행정이거나 수의 행정을 막론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 있는 모든 권력 작용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방적 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것은 입법권의 정권에 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부 유보설이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보는 것으로 입헌군주제에서 민주적 법치국가를 변천한 오늘날의 헌법 현실을 그 배경으로 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급부행정 유보설이란 전통적인 침해행정 이외에 현대복지국가 이념에 따라서 사회보장 행위 등 급부행정에서도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균형 있고 적절한 급부행정의 수행이나 사회과 공익과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그 자체로 일정한 법률 효과를 수반하는 급부행정은 법률 유보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네. 이게 보기에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사실 이거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포인트를 딱 보이게 되거든요. 자, 틀린 답은 라입니다. 라. 급부행정은 맨 마지막에 봅시다. 법률 유보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법률 유보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위험한 말이죠. 풀이에서도 보시면 급부행정은 법률 유보 행정에 포함돼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네,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행정권 발동이 침해적이든 수익적이든 그것이 권력적이라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네, 여기 지금 답이 보이긴 하는데요. 보통 이 가와 다를 헷갈려요. 가의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의 원칙. 자, 나와 라는 아닙니다. 나는 법률 우회 원칙, 라는 선법 우선의 원칙인데요. 법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냐? 네, 이거 말한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행정권 발동이 침해적이든 수익적이든 그것이 권력적이라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예, 이것은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개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과 혼동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답은 법률의 법규 창조력입니다. 제7절 행정사항 법률의 원인입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사인의 공법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의 투표행위, 토지거래 허가, 행정심판의 제기, 건축신고. 문제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인은 개인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공법행위냐 아니냐. 나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풀이를 보시면요. 나는 행정 주체의 공법 행위에 속한다. 사인이 행하는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 행위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신고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이면서 또 어때요? 허가이지 신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건축 신고 같은 경우는 확실하죠. 신고라는 표현이 사인의 공법 행위라는 거 알 수 있죠. 행정심판의 제기 심판, 이게 사인의 공법 행위가 되죠. 지방선거에서의 투표 행위, 선거에서의 투표 행위는 사인의 공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일반법은 없다. 단 행정절차법에서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이 있고요. 구별 개념은 무엇이냐? 행정 주체의 공법 행위와 구별하는 것은 사인의 공법 행위가 공정력, 자력, 집행력 등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인의 사법 행위의 구별은 명확성과 객관성, 전위성이 요구된다.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보시면
자기 완결적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만으로 법률 효과를 완결시키는 행위로서 여기에는 출생신고나 투표 참정권 건축 신고 들어가 있죠. 신고.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단순히 행정작용의 요건에 그치고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 효과를 완성하지 못한 행위다. 여기서 신청이나 공법상 계약의 승낙 이런 것들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앞서 우리가 본 보기들은 다 자기 완결적 행위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네. 자, 2번 문제. 자체 완성적 사인의 공포 행위인 것은 가 신고, 나 동의, 다 출원, 라 공법상 계약. 네, 정답은 가 신고입니다. 해설 보시면요. 사인의 공법 행위 중 투표 행위, 신고 합동 행위는 자체 완성적 공법 행위라면 신청 출원, 동의, 승낙, 협의 등은 행정요건적 공법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보신 표의 내용과 같겠죠.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